안녕하세요. 분자일씨 만무등입니다. 네, 간밤에 비가 많이 내려서 저희 분전 앞에 계곡에도 이렇게 물이 많이 불어있습니다. 뉴스로도 아침에 접했는데 여러 지역에서 침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없이 이 장마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방 잘 하셔서 큰 피해 없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예고드린 것 같이 오늘 관수법 한번 정면 돌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은 한번 제가 정말 쉽고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여기 물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옮겨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관수법 공유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만 방어벽을 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관수법이라는 게 생리학적 요소와 경험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경험의 산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이 곳에서는 통하는데 불린 여론께서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은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저의 정보가 변질이 돼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만무득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의 환경이 이러니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받아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이 없을 것 같고요. 둘째는 제가 이 관수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어려워요. 그리고 딱딱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3분 시청하시다가 다 나가세요.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게 큰 목적이지만은 그 공유가 안 된다면은 제가 촬영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좀 재밌게 각색을 해서 좀 끝까지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나무가 한 20여 점 정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유튜브로 보여드린 나무도 있고 보여드리지 않은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업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아직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수법은 관수법대로 제가 계속 말로 할 것이고 보여드리는 영상은 눈여기로 제가 계속 채워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듣기 싫으시면 나무 구경하셔도 좋아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제 말이 5% 10%라도 불린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서 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면은 분재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그런 저만의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진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는 나무에 인위적으로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화분 안에서는 물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주지 않으면 나무가 다 죽어요. 하지만 자연에서는 100m, 150m 지하수 다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나무들이 물 걱정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을 주는 걸 관수라고 하고요. 불린 여러분께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나무가 죽는 거예요. 잘 살려야 되는데 분재를 사거나 이렇게 화초를 사게 되면은 너무 잘 죽여요. 근데 나중에 이 관수법을 제대로 아시고 나면은 정말 나무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나무를 키우다 보니까 나무들이 죽는 것 뿐이지, 알게 되면은 굉장히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흔히 분재를 접하기 전에 이제 관엽이라는 식물에 대해서 많이 구입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공기 정화제나 또는 꽃을 보는 용도, 잎을 보는 용도로 많이 이제 구입을 하셔서 가정에서 키우시는데, 그런 나무들은 흙이 굉장히 분재하고 사용하는 흙하고 틀려서 물을 일주일 또는 10일씩 안 줘도 버팁니다. 근데 거기에 관수하는 게 길들여져 있다가 우리가 분재라는 거를 구입해서 물을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주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무 옆에 붙어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나갔다 들어와서 물을 안 줘버리면 나무는 거의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두 번 물을 계속 먹다가 그 패턴으로 맞춰져 있는 나무인데 하루 이틀 안 줘도 되겠지 하고 생각해버리면 이 나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수를 하는 행위는 관엽 집에서 키우는 것과 분재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 일단 그걸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럼 또 불린 여러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와, 그럼 그거 어떻게 키우냐고,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줄 수가 있냐고, 이 바쁜 세상에서. 하지만은 우리가 그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요즘에는 애완견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반려라는 뜻이
인생을 같이 동반한다는 의미더라고요. 요즘에는 분재도 마찬가지로 분재도 반려식물입니다. 개는 10년, 15년, 20년 잠시 우리 곁에 있다 떠나지만은 이 나무는 100살 이상 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먼저 떠나게 돼요. 그 정도로 평생을 동반할 수 있는 식물이 바로 분재입니다. 근데 이런 분재에게 우리가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준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은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도 하루에 밥 최소한 한 번에서 2번은 줘요. 그리고 밥 안 주면 개들이 난리를 칩니다. 밥 달라고. 계속 표시를 해요. 근데 실제로 식물도 밥을 달라고 표시를 하는데 주인이 안 쳐다봐요. 왜요? 말을 안 하니까. 개들은 강아지 꼬리 흔들고 낑낑대고 온갖 표현으로 주인한테 밥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무도 다른 언어를 통해서 주인한테 이야기하는데 주인들은 그거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식물을 내 반려식물이라고 생각하면은 강아지 키우는 거랑 똑같은 동등한 이치에서 키워주셔야 돼요. 물 하루에 한 번 준다? 강아지에게 밥 하루에 한 끼 준다. 하루에 한 끼 준다.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은 강아지에게 애정이 가는 것만큼 이 분재에도 그 이상의 애정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 한번 키워보시면은 아시게 되실 거예요. 얼마나 이 나무들이 사랑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와 교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신다면은 결코 이 나무가 말없이 그냥 묵묵하게 주는 대로 받아먹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나무는 최소한 자주 물을 줘야 된다는 거, 일단 그거 먼저 머릿속에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 동영상 23화 보시면은 그때 입점 예했던 무늬목 소나무입니다. 그 당시에 머리 쪽 강한 부분들은 잎을 많이 뽑아주고 약한 부분과 품속은 건드리지 않고 계속 물관리, 거름관리를 통해서 세력을 올렸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가지들은 거의 포기했었던 가지들인데 끝에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런 애들이 힘을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렇게 강한 애들이 세력이 억제가 됐기 때문에 얘한테도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를 정리 안 해줬다면은 이 가지는 결국 죽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그 물관리 또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외국 사례 보면은 물관리에 대해서 공부가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프로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물주기 3년이나 5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아마추어는 15년 안에도 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캐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재를 20, 30년 하신 분들도, 선배님들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이야기하시면 물관리가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하세요. 자, 과연 그러면은 그 물관리가 왜 어려울까요? 그걸 우리가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 뒤에 나무들 보시면 거름 보이시죠? 지난번에 제가 거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 마트 같은 데서 파는 다시백이라는 겁니다. 다시마 넣어서 국물 우릴 때 쓰는 다시백인데, 이 안에다가 거름을 넣게 되면은 찌꺼기가 이 안에 남아서 화분 안으로 찌꺼기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갈이를 하는 이유도 배수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찌꺼기들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배수구멍도 막을 뿐더러 용토가 산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염이 빨리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가 잘 서식을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백을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게 유박입니다. 일반 유박이고요. 이 유박 2개를 다시백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파레트형 유박입니다. 파레트형 거름인데 이거는 더 빨리 녹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이거는 천천히 녹고 빨리 녹고 적절하게 녹으면서 화분에 거름이 들어가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서 유박 하나 더 넣고 여기서 덮개를 뒤집어 씌워서 밀봉 하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은 이 위에 햇볕이 이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용토로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루 이틀 정도에 한 번씩 좀 위치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물 역시 우리가 제대로 주지 않으면 이 밑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름 위치는 항상 봐가면서 옮겨 주셔야
뿌리도 거름 쪽으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거름 있는 쪽으로만 뿌리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옮겨주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그것만 해주시면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물 관리를 이야기할 때 나무를 살려야 되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물 관리를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침 9시에 아침 8시 우리가 출근하는 시간에 그때그때 잊어먹지 않고 골고루 물을 주고 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날까지도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매일 한 번씩 주게 되면은 나무가 큰 하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무가 죽는 사태가 발생은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나무가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우리가 보통 나무를 키울 때 우리 기준으로 물을 줘요. 나의 패턴, 나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내가 회사를 가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일해야 되니까 내가 물 주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사람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사람을 기다리면서 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감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장을 해요.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 나의 편의에서 나무가 성장하다 보니까 분재로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그 생활을 무시하고 나무의 생장에 맞춰서 그때그때 물을 줄 수 있다면은 나무가 얼마나 잘 자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침마다 조깅하는 거랑 프로 트레이너들이 붙어서 식습관, 식단부터 시작해서 운동 시간 조절 옆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어느 쪽이 더 빨리 만들어지고 어느 게 운동량이 더 나을지는 불린 여러분이 생각해서도 바로 알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무에다 맞춰버리면은 나무는 정말 굉장한 빠른 속도로 생장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물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물을 주는 방식은 한 2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수에다가 물 조르를 달아서 이렇게 분사가 되게끔 해서 물을 주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 줄 타이밍이 됐는데요. 물 줄 타이밍은 이제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다. 이거는 나중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면 물이 너무 세니까 이 용토가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떨어지는 물로 주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가는 속도는 있지만은 떨어지면서 부드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주시면 되고, 가급적이면은 사방군데서 골고루 물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2번째 방식은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또 조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삥 불면서 이 조류의 장점은 기울기에 따라서 물의 세기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아까 처음에 조류보다는 부드럽게도 나오기 때문에 용토 손상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단점은 좀 힘들어요. 이 많은 나무를 우리가 주려고 하다 보면은 이걸 일일이 물을 길러서 떠서 줘야 되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빨리 마른 나무가 뭐 몇 개 있다 하면은 이거 하나 들고 가서 그 나무만 공략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물 주는 방식 2가지를 알아봤는데 또 다른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관수와 엽수입니다. 관수는 말 그대로 화분에다가 물을 주는 행위고요. 엽수는 입에다가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분리 여러분께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뭘 헷갈려 하시냐면 관수는 다 아시는데 엽수를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관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분에다 물을 주는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엽수를 한다고 이렇게 엽수를 해줘요. 이건 엽수가 아닙니다. 이건 관수입니다. 왜 관수냐 하면은 우리가 입에다가 분명히 물을 줬지만 이 물이 결국 화분으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수고요. 우리가 의미하는 진정한 엽수는 뭐냐면은 이 밑에다가 비닐을 깔든 뭘 하든 절대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 상황에서 입에다 물을 주는 거를 우리가 엽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제가 엽수를 설명할 때 우리가 왜 엽수를 해야 되는지,
관수와는 뭐가 틀린지 명확한 게 있기 때문에 이 구분점을 아셔야 돼요. 절대 입에다가 물을 줬다고 해서 엽수가 아니라는 거. 화분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입에만 들어가는 게 엽수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기본 형태를 좀 구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무에 치여서 아직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첫사거리 작업이라든가 교정 작업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뿌리와 물과의 관계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언제 드렸냐면은 제 16화 영상 뿌리와 잎의 컬라보레이션에서 제가 어느 정도는 자세하게 오늘을 대비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또 설명을 못 드려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16화 꼭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뿌리가 어떻게 역할하고 어떻게 물을 빨아당겨서 입에까지 보내는지 그런 과정들을 이해를 하셔야 지금 제 말이 또 이해가 됩니다. 자, 보고 오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뿌리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뿌리가 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뿌리는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이 많으면 굉장히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은 뿌리는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장치예요. 그래서 늘 물이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자기들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물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빨리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는 안 해요. 하지만은 가뭄이 들거나 주인이 물을 안 줬을 때를 굉장히 심각하게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더욱더 성장을 합니다. 물이 많으면 뿌리가 성장을 안 해요. 게을러집니다. 뭐하러 일을 해요? 바로 옆에 가면 우물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엄청나게 정체수 있고 정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뿌리가 발전을 안 합니다. 따라서 뿌리는 물을 싫어하진 않지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예로 우리가 물 위에서 자라는 수생식물들을 보시면은 뿌리털이 다 퇴화되거나 없어졌습니다. 왜? 그들은 더 이상 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뿌리털을 퇴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뿌리가 썩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제거를 해 나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분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를 증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적절한 물을 적절한 시간에 투과해주고 나머지 물들은 우리가 뺏어내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잘 자랍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뿌리가 물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썩어요. 우리도 사람도 눅눅한 곳에 계속 몸을 대고 있으면 물러지잖아요. 뿌리도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과한 물은 뿌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 일단 그거 한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